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더리움에 관련된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토크나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요게 로빈후드의 CEO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서에이스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이게 대단한 파란을 일으켰었는데 JP 모건의 CEO가 모든 자산을 이더리움 위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었어요. 게다가 우리 이더리움의 대표적인 DAT 기업이죠.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비축을 회사의 목표로 삼고 있는 비트마인, 예, 비트마인의 의장인 톰 리가 또한 마찬가지로 토크나 슈퍼 사이클을 얘기를 하면서 이 토크나 슈퍼 사이클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이더리움은 바로 이걸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도 다르고 가고 있는 길도 다르고 그동안 왔던 길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토크나 슈퍼 사이클의 최대 수혜자가 이더리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더리움이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한 3억 5천만 원이죠. 까지 갈 것이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토크나를 보통 RWA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뭐 채권이 됐건 골동품이 됐건 저작권이 됐건 그냥 자산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거를 하나의 암호화폐로 만드는 거죠.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토큰으로 만들어서 물론 토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야죠. 토큰으로 만들어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365일 내내 거래를 하는 그런 거를 RWA라고 하는데 그것이 보통 보수적으로 잡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기준으로 약 4, 5년 내에 대부분 얘기하는 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200배가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한 경우는 400배가 커진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블랙락 같은 경우에.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투자은행이나 기관에 관련된 사람들이 토크나의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만큼은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왜 이런 토크나 슈퍼사이클이 AI 에이전트 경제와 맞물리면서 이더리움을 3억 5천만 원 수준까지 몇 년 이내에 끌어올려갈 수 있는지 그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해주시고요. 뭐 듣다 보면 마음에 안 드시면 그 취소하면 되니까 미리 잊으시기 전에 미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까지 우리 이더리움의 어떤 끝판왕에 해당되는 그런 영상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요약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토큰화는 세계의 자산, 돈, 결제, 소유권을 하나의 프로그램 오브 금융 시스템으로 통합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이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여기에 통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 제작되고 이 위에서 유통되고 이 위에서 거래되는 그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일단 중심이고요. 여기에서 물론 이거는 사람이나 기관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대의 코드를 봤을 때 AI 에이전트가 여기 결합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토큰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금융이 토큰화 되는 거예요. 과거의 금융이 토큰화 경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AI 에이전트가 금융 활동 한다면서요. 그게 개인을 대신해서건 기관을 대신해서건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어디서 일한다는 겁니까? 토큰화된 자산을 다룬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주식을 다룰 수도 있겠죠. 근데 몇 년 지나면 이제 그 주식 시장보다 토큰화된 주식 시장이 몇 배가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거래를 할 텐데 AI 에이전트가 어디를 선택할까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그 시스템의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토큰화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AI 에이전트는 뭡니까? 이 온체인, 블록체인 위에 올려진 자산을 24시간 자동 사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합되는 거죠. 결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합되면 바로 그러한 경제활동의 결제, 담보, 보안 레이어로서 블록체인으로서 이더리움이 더욱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까지도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토큰화, RW 경제에 있어서 이더리움이 시장 지배종이잖아요.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마치 엔비디아가 AI 시장을 GPU로 지배하고 있듯이.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이나 이런 데서 그 엔비디아의 GPU보다 더 싸고 성능 좋은 걸 만들어도 어때요? 못 써요, 그거를. 왜? 이미 생태계 자체가 엔비디아 GPU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다 엎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생태계의 지배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이미 지금 토크니제이션, 토큰 RW 산업에 있어서 시장 지배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두 개가 결합될 때 더 폭등할 확률이 높다. 예, 그러니까 핵심 변수는 이거거든요. 어떤 블록체인이 토큰화된 자산과 AI 에이전트의 거래를 많이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현재 점유율상 이더리움이 유력하죠. 이미 지금 시장 지배종이에요. 원래부터 우리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위에 컴퓨터가 되는 게 원래 목적이었어요. 즉 블록체인 플랫폼이 되는 게, 서버가 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초창기부터 이거에 앞서 나갔던 거죠. 그냥 뭐 트론이나 이런 것처럼 빠르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레이어 2, 레이어 0 이런 부분까지 생태계가 생기면서 시장 지배종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 자, 한번 개념 정리를 해봅시다. 토큰화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애플의 주식이 있다, 증권사, 그 다음에 예탁기관에 맡겨지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결제기관 되고, 은행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토큰화된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주식을 만약에 토큰화했다고 봐요. 그럼 그냥 이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의 권리나 실체가 블록체인상의 토큰으로 그냥 표현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다 이런 것들이 다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죠. 수수료가 거의 없죠. 혹은 매우 저렴해지죠. 24시간 하죠. 365일 하죠. 예. 그러니까 금융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토큰 RWA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비탈린 부테릭이라든지 어떤 암호화폐를 초기 암호화폐 1세대, 2세대 이 개발자들이 만든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이것이 가능해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단히 제한적인 개념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전 지구상의 자산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에 올려서 그걸로 24시간 365일 거래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는 누굽니까? 오히려 구금융권이에요. 얘네들이 저거 뭐야? 비트코인 뭐야 저거? 이더리움 저놈은 무슨 뭐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지네가 컴퓨터나 모든 소프트웨어를 실어서 블록체인 위에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거야?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토큰화라고 하는 단초가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그럼 기존의 재산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 금융권들이 예전에는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치부했던 걸, 아니다, 이거를 화폐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뭐를 위해서? 토큰화. 왜? 자신들이 원래 하던 모든 자산들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블록체인 위에 올리면 24시간 360일 돌아가니까 어때요? 자신들에게 수수료 수입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수수료를 낮춰도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오. 부동산 5천억짜리 강남에 5천억짜리 대형 빌딩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투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토큰 자산처럼 1원 단위로 0.1원 단위로 쪼개져서 토큰으로 거래된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투자한다니까요? 단돈 10,000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마치 우리가 이더리움에 투자하듯이 그 강남에 있는 5천억짜리 아주 전도 유망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뭐로? 토큰으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큰화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블록체인을 활용해가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참으로도 운 좋게도 머리를 잘 쓴 거죠. 비타릭 부테린이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을 만들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거래, 글로벌 거래가 가능하고 즉시 결제, 바로 즉시죠. 그죠? 송금하는 데 며칠 걸리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글로벌 송금할 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초, 5초, 10초, 30초면 다 돼요. 그쵸?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가능한 소유권, 새로운 형태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디파이, 우리가 탈중앙화 금융으로 결합이 되어서 스스로가 은행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막 대출을 해주고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아주 자동화된 담보대출 가능하고, AI 에이전트가 결합되면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거래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과 기관들이. 이런 게 바로 토큰화입니다. 개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구금융, 우리 블록체인 산업계뿐만이 아니고 원래 구금융, 전통적인 금융들이 자신들의 앞으로의 뭐라 그럴까, 생명줄을 이 토큰화로 보고 있어요, 다들. 여기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우리 이더리움은 이거를 잘할 수 있는 걸로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지배종이 돼 있는 겁니다. 물론 가격은 지금 비트코인이 더 위죠. 근데 화폐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고요. 블록체인 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더리움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모든 점유율이 다 1등입니다. 그거 한번 이제 뒤에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빨리 진도 나갈게요. 자, 슈퍼사이클. 토크나의 슈퍼사이클의 근거가 뭐냐? 요즘 최근에 뭐 이거는 블랙락의 CEO도 얘기했고 JP모건의 CEO도 얘기하고 비트마인의 뭐 의장도 얘기하고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다시 최근 버전으로 슈퍼사이클이 올 거다라고 얘기한 거는 로빈후드의 CEO 블라드 테네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일단은 인용을 해볼게요. 이 사람은 자산 소유권의 인프라 자체를 다시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이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가 이제 변합니다. 한 예를 아까 제가 부동산 드렸는데 강남역 사거리에 5천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 5천억이라고 하는 부동산 자산의 투자자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가 변한다는 거죠. 인프라 자체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예.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5천억짜리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완전히 혁명인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금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선은 1단계는 테네브가 뭐라 그랬냐면은 주식 토큰화라고 그랬어요. 주식이 제일 대중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거를 토큰화하는 거다.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2단계는 채권, 펀드, 부동산, 사모자산이 토큰화되는 것도 이것도 일부가 되고 있죠. 이미 여기까지는 되고 있어요. 전면적이진 않지만.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면서 그날의 법정화폐나 그날의 채권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1대1로 대응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면서 어때요? 토큰화 예금이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필요 없는 거래, 예금, 대출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하나 갖고 있잖아요. 은행 없이 막 거래하잖아요. 외국이랑도 거래하고 개인이랑도 거래하고 그거를 살 수도 있고 그걸로 뭘 구매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그거 스테이킹 시킨다고요. 예금할 수 있으면 이자 나와요. 탈중앙화 그 덱스라고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 그 소가 있어요. 탈중앙화 거래소.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거래소가 있어요. 거기다가 스테이블코인을 스테이킹하면 이자 나와요. 그리고 또 그거를 맡겨놓고 대출을 받아요. 이런 것들이 은행 없이 가능해진다는 거. 이것도 지금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근데 클래리티 법안도 빨리 통과가 돼서 완성이 돼야 이게 더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그 다음에 뭡니까? 디파이와 결합을 하는데 이것도 일부 진행되고 있어요. 디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CFI가 아니라 디파이, 디센트럴. 그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금융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주인이 없어요. 중앙이 없어요. 소유자들끼리 하나의 플랫폼에 모여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출업을 해요. 막 여기서. 예금업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은행이 됩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중앙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행이 되어서 자기가 꺼줘요.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갖고 있다, 이더리움 갖고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능한 사람한테 꺼주고 이자를 받고 이래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이런 것까지도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자산을 자동 거래한다. 이제 이거는 거의 뭐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AI 에이전트들까지 이제 나서서 경제 활동을 한다. 그래서 사실을 보면 지금 다 100%꽉 차 있는 게 없어요. 요 정도까지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데 규모가 아직은 어떻게 보면 개발 초기다라고 하는 거. 강남이 개발 초기 있었던 것처럼 지금 개발 초기예요. 근데 강남 땅이 저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뭐예요? 지금 현재 300억 달러 규모예요. 이게 RWA 이게 근데 다들 뭐라고 합니까? 이게 막 6조 달러 2조 달러까지 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3, 40년이 아니에요. 한 4년 만에, 4, 5년 만에.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블록체인의 개발자, 그 재단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구금융권이 들어와서 블록체인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엄청난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테네브가 이런 식의 슈퍼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6단계로 발전해 나가서 이때 폭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시장 데이터를 보죠. 실제 데이터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꿈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RWA 시장 같은 경우도 2025년 1월 기준으로 뭐예요? 50억 달러였어요. 50억 달러. 5빌리언, 50억 달러. 한 7조 되는 거죠. 근데 벌써 지금 12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190억 달러. 벌써 4배나 컸어요. 12개월 만에. 근데 이게 뭡니까? 4년 후, 5년 후에 한 200배 큰다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퍼블릭 비공개 네트워크 포럼 포함해서 토크나 규모가 이미 460억 달러입니다. 460억 달러. 그 다음에 맥킨지에서 볼 때 2030년 앞으로 몇 년 후에 4년 후 토크나 금융자산의 전망을 2조 달러, 4조 달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100배, 200배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토큰화를 더 이상 실험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보지 않고 실제 금융 인프라의 후보로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미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크는 거예요. 우리 블록체인의 개발자들, 비영리 재단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클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개발자들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JP 모건이니 블랙락이니 이런 시장 지배적인 금융 주체들이 블록체인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 수수료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면 경쟁에서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토큰화 주식만 보자고요. 요즘 난리인데. 자, 토큰화 주식 현황을 보면 연초 대비 지금 9배나 늘었어요. 8개월 동안 9배나. 그러니까 10억 달러 수준이었던 게 90억 달러가 됐고요. 시장 점유율이 연초 대비 3배로 늘었다. 15%나 됐어요, 벌써. 일반 주식 시장에 비해서 15%나 됐습니다. 정말 빠르죠? 얘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8월 RW 이전 거래량 200억 달러. 벌써 200억 달러다. 거래량은. 그 다음에 로빈후드 체인, 이건 이제 로빈후드가 말한 거니까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로빈후드에 있는 블록체인에 보면 누적 거래가 무려 1.5억 건이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7월까지. 그래서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비슷한 거예요, 다. 로빈후드의 전략은 뭐냐면은 전통적인 금융, 트레이드파이죠. 전통적인 트러디셔널, 파이낸스, 전통 금융에 크립토, 암호화폐가 결합되고 그다음에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트레이드파이가 아니라 디파이,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죠. 탈중앙화 금융.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토크니제이션. 이게 RWA죠. 이게 결합되고 거기다가 나중에 AI 에이전트, AI 경제까지 통합이 된다면 단순히 주식을 토큰으로 바꿨다가 아니라 주식 토큰을 다른 온체인 금융상품과 다 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도 조합되고 채권이랑도 조합되고 금이랑도 조합되고 막 이상한 융합 상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전에는 불가능했잖아요. 금이랑 건물이랑 어떻게 융합시켜요? 그게 안 되잖아요. 블록체인에서는 되는 거죠. 그죠? 융합이 되는 거예요. 왜? 디지털 기호기 때문에 010101 디지털 기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엄청나게 큰 시장,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자산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이더리움이 시장 지배적인 블록체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얼마까지 오를까요? 한 4, 5년 후에 상상도 안 됩니다. 왜 블록체인인가? 서로 모르는 AI끼리는 신뢰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세요. AI가 서비스 비용 0.01달러 받고 싶다. 그러니까는 네가 누군지 어떻게 믿어? 평판은 어떤데 너 평가가? 거래 평판이. 결제는 어떻게 할 거야? 신용으로 할 거야? 현금으로 할 거야? 뭐로 할 거야? 그러니까 A가 그러죠. 신원을 증명하고 이전 거래 기록을 확인한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즉시 결제할게.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신원 증명 아이덴티파이고 레퓨테이션, 평판, 평가하고 페이먼트 결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틀먼트 정산하는 거죠. 끝. 그래서 지금 이미 이거 아시는 분은 아는데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X404가 아니라 이것도 되지만 우리 이더리움은 ERC8004라고 하는 우리만의 이미 서비스 키트를 가지고 약 1만 개의 에이전트 데이터셋이 존재해요.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실질적인 경제 활동은.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레퓨테이션, 평판 확인, 신원 인증 이런 구조를 이미 마련해 놨어요. AI 에이전트를 위해서. 또 보통들 하는 공통 프로토콜 X404로 하는 거 말고도 이미 이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만큼 빠른 거죠. 자, 그랬을 때 두 사이클이 융합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두 개의 슈퍼 사이클이 뭐예요? 토큰화 슈퍼 사이클. 여기에 이걸 누가 하느냐? 사람이 안 하고 AI 에이전트가 한다. 라고 이게 결합이 됐을 때 어때요? 그러면 자동거래, 결제, 투자, 담보, 대출, 재투자 이걸 하는 건데 이 역할을 지금 현재에도 가장 잘하고 있고 가장 시장 지배율이 높고 가장 오류가 적게 안정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어디예요?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이 이미 하고 있으니 이 두 개 사이클이 만나서 AI 에이전트가 블록체인 위에서 이 토큰화 경제를 실행을 할 때 어디에서 할 확률이 제일 높습니까? 이더리움에서 할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생태계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무시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죠.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로 이런 내용들은 이미 압도적으로 지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이더리움의 현실 무기를 볼게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 돌아다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거래되고 이런 거에
다 어느 블록체인을 사용합니까? 48%가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있어요. 반이 이더리움을 사용합니다. 3천억 달러 중에서 약 1,500달러가 존재해요. 엄청나죠? 그죠? 그 다음에 RWA 지금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도 RWA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채권이나 미국 현금, 달러 현금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WA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사실 RWA 시장이 커지는 거죠. 예, 금융권이 이걸 보고 우와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RWA 시장으로 활용하는 거죠 블록체인은. 근데 이미 54%의 점유율이 토큰의 RW 자산이 지금 290억 달러인데 지금 벌써 160억 달러가 지금 우리 이더리움에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RW의 확산은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을 필요로 하면서 이더리움은 이미 그 결제 인프라의 중심에 있어요. 지배종이에요. 지배종. 다른 데는 2등이 10% 한 자리 숫자예요. 한 자리. 차이가 큽니다. 예. 그래서 누구는 그래요. 아니 뭐 트론이나 그리고 솔라나 이더리움보다 빠르잖아. 근데 왜 그러지? 아까 말씀드렸죠. 생태계를 이미 이더리움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런데 낙관론도 조심해야죠. 언제 또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 독점 보장 없어요. AI나 금융권이 누구나 선택할 수 있어요. 특히 빠르기나 이런 걸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솔라나나 뭐 개인 시장에서는 솔라나나 BNB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형, 금융기관이나 뭐 이런 자산운용사, 이런 또 상장사, 법인 이런 데서 쓰는 체인인 XRP 이런 데에 돼 있는 특히 XRP가 이 시장이 사실 큰 건데 여기서 XRP가 워낙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관형 시장이 사실은 시장 규모가 되게 큰데 여기에선 이더리움과 XRP가 엄청나게 경쟁을 할 것 같아요. 예. 이것도 경쟁 중이다라는 거. 그래도 뭐 나눠 먹기만 해도 이 시장은 워낙 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의 자체 체인, 프라이빗 체인이죠. 프라이빗, 퍼미션드, 허가가 나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근데 지금 이런 솔라나나 우리 이런 거는 뭐예요? 퍼블릭 블록체인이잖아요.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퍼미션, 허락이 필요 없어요. 근데 JP모건이나 이런 애들이, 금융기관들이 자체 체인을 구축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XRP랑 좀 비슷한 거예요. XRP도 퍼미션 블록체인이거든요. 퍼블릭이면서. 그래서 기관형에서 XRP가 조금 힘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예,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얘네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가 이더리움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예, 은행에 그냥 API 소프트 프로그램 써도 되고, 비자, 페이팔, 타체인도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I가 무조건 이더리움을 쓰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확률은 높다. 왜? 지금 시장 지배종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하나는 ERC8004 우리 이더리움만의 요 프로토콜을 세팅을 했지만 아직은 제한적이다. 초기다. 근데 이건 어디도 마찬가지죠. 아직은.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공급 구조가 좀 변화됐어요. 요거는 조금 예, 뭐 앞으로도 개선 사항이 필요한데 댕컨 그 업그레이드 이후에 소각이 감소했습니다. 예, 소각이 감소해서 디플레이션 공식 위험이 있어요. 너무 공급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 이런 요소들이 좀 낙관론을 꺾을 수 있는데 사실 요거는 뭐 거의 뭐 기관령에서 XRP랑 좀 경쟁하고 말고는 지금까지도 계속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그렇고 자체 케인. 근데 그랬잖아요. JP모건이 자신의 그 블록체인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거 이거 왜냐면 지네들 안에서만 되니까 뭐 그러면 은행의 금융망과 뭐가 달라요? 블록체인이면 뭐예요? 지네들끼리만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더리움에 링크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 하는 거.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뭐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것과 연동돼 있는 거죠. 경쟁하는 거고. 예. 따로 이 디플레이션 세팅을 새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다른 문제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랬을 때 우리 이더리움의 폭등 25만 불까지 간다라고 하는 예, 이 폭등 지표는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화폐가 아니다. 비트코인처럼 화폐가 아니라 이더리움은 산업 플랫폼이라는 거. 디지털 고속도로라고 하는 부분. 그랬을 때 자, 먼저는 현물 시장이든 어쨌든 이더리움이 상승해야죠. 특히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RWA에서의 점유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뺏기면 안 돼요. 지금 거의 뭐 한 거의 60%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 뺏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스테이블 코인 공급도 뺏기면 안 돼요. 이것도 거의 50%를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더 올라가면 더 좋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토큰화 주식 거래량. 이것도 지금 시장 지배적이지만 그래도 뺏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ERC804 우리 이더리움만의 프로토콜. 그 다음에 모든 암호화폐가 같이 사용하는 X40이네요. X402에서의 AI 거래량이 좀 올라가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관에 이더리움 트레저리가 더 증가해야죠. 지금 뭐 비트마인 등등을 비롯해서 이더리움을 많이 비축한, 전략적 비축하는 기관이나 상장사가 꽤 있지만 이게 이제 더 증가가 돼야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더 증가해야죠. 그죠? 이거는 대단합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7가지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이 폭등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어디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차트상으로 요 가격 하나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요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거. 요건 하나 7가지 중에 하나인 거고요. 요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이 7개가 동시에 상승한다 라고 한다면 단순한 강세장이 아니고 이더리움 슈퍼사이클로 의심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최종 결론입니다. 핵심적인 한 문장. 토크나 슈퍼사이클이 세계의 자산을 이더리움으로 가져오는 파도라면 파도 역할을 하는 거죠. AI 에이전트 슈퍼사이클은 그 위에서 24시간 자동으로 결제 활동을 발생시키는 엔진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이더리움의 슈퍼사이클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파도가 동시에 이더리움을 향한다면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은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처럼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업 자체가 큰 거거든요.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이 다르다고요. 하나의 자산이 커지는 게 아니라 산업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유리한 건 이미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라고 하는 거, 지배종이라고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다음 거대한 논리가 사실 디지털 금이 되는 거잖아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지만 이더리움의 다음에 거대한 논리는 AI와 토큰화 금융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 인프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것처럼 AI 토큰화 경제에 블록체인에 이더리움이 있는 거예요. 마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그래서 디지털 고속도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이더리움은 이 비트코인과 달리 원래 플랫폼이 되려고 하는 목적으로 탄생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꿈을, 목적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거. 물론 구금융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경쟁력을 인정받아서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의 이더리움에 대한 그리고 슈퍼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3억 5천만 원 25만 불이 어떻게 돌파가 가능한 건지 그런 지표들 함께 공유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였습니다.